자, 순회특강문간 89쪽 생명의 서 1장 유치한 작품 볼 거야. 생명의 서라는 건 여기 서는 그 글자, 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글 1장, 첫 번째 장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 먼저 가보자. 이 작품은 제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드러내는 시로 화자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극한의 공간으로 자신을 이끌어가 그곳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다. 만약 참되고 순수한 생명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이와 같은 강인한 의지와 태도는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자, 주제는 생명의 삶의 본질을 갈구하는 강한 의지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한 번 더 알고 갈게, 얘들아. 이 시는요, 이제 성격적인 관례가 좀 중요한데요. 성격 미리 의지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이다. 그리고 상징적이다. 자, 어떤 관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생명의 본질. 여러분, 생명의 본질을 알 수 있을까요? 뭐가 삶이고, 뭐가 생명이고,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은 아니잖아. 자, 그 무언가를 찾고 싶은 거야. 사는 이유, 생명의 본질을. 되게 어떻죠, 얘들아? 관념적이죠. 어떻죠? 추상적이면서도, 그리고 관념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를 읽고 나면 어떤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나는 왜 살지? 삶이란 어떤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잖아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이 시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내용 들어가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를 이야기에 또 하나 앞서 자, 유치환 시인은요, 어떤 시인인지를 좀 미리 알고 갑시다. 자, 유치환과 생명파를 다룬 그런 하나의 유행이 있었어. 한번 볼까? 유치환은 생명파 또는 인생파라고 불리는 시 경향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시인은 자신의 시집 청마시초에서 시란 생명의 표현 혹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생명파로서 자신의 시적 경향을 표현한 것이다. 생명파라는 것은 인생의 탐구를 보다 명상적인 경향, 즉 생명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의지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시를 통해 드러내었다. 생명파는 시는 인간의 사는 것, 즉 삶이 지닌 근원적인 고뇌와 같은 생각에 대한 관념과 사색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생명파의 이러한 경향은 1930년 초에 기교주의나 모더니즘에 대립하여 인간의 생명의 탐구라는 새로운 시 세계를 열었으며 시적 가치를 삶 자체의 여러 현상에 두는 등 인간의 정신적, 생명적 요소를 중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얘들아, 1930년대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인간 소외 현상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사실 모더니즘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나의 기계 같고 부속품이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떻죠? 이 생명파는 그에 반해서 인간의 삶, 생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뤘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생명파 시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해요. 자, 시적 화자가 드러났어요. 근데요, 여기서의 시적 화자는, 자, 화자 자신의 안에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자아가 되는 겁니다. 자, 뭐를 구하지 못했대? 회의라는 건 뭐예요? 의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의문을 구하지 못했다. 구한다는 뭐죠?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뭐에 대한 것이죠? 우리 뒤에 가면 알겠지만 왜 사느냐,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자, 똑같은 내가 되는 거죠.
어떻죠? 삶의 애증, 사랑과 미움을 다 짐지지 못했다. 다 짐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책임지다. 책임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삶에 있어서 사랑과 미움에 대한 감정, 마음을 다 어떻게 했다?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극복하지 못했음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못했음을. 뭐 우리 불교적인 생각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명상에서 마음의 고난과 고뇌와 감정을 모두 뭐 해라라고 합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같은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대. 인생에 대한 삶의 본질도 얻지 못했고요. 질문도 못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미움과 마음을 극복을 하지 못했대요. 또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병든 나무처럼 누가요? 바로 화자가 되겠죠. 화자는 삶의 본질도 잘 모르겠고 사랑과 미움도 견디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의 화자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병든 나무 같다라고 뭐 한 거예요? 비유했어요? 의인화한 거예요. 즉 화자의 어떤 모습을 의인화한 겁니까? 자, 화자의 바로 위태한 삶, 그쵸? 극복하지 못한 이 삶을 병든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삶에 위태하게 나 왜 사나 이럴 때 저 먼 나라, 저 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어디로 가세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세요. 자, 이 공간이 바로 뭐죠, 얘들아? 내가 왜 사는지, 생명에 뭘 찾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본질을 찾는 공간이야. 거기로 어떻게 한다? 나 가세요. 나는 가자. 자, 근데 여기 원래 이렇게 띄어져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렇지, 말이 안 돼. 조사에 붙어야 되잖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도 시적 허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나 갈 거야. 나 거기 갈 거야. 라는 화자의 뭐를 강조하는 걸까? 그치.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야. 알겠죠? 시에서만 허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 뭐 책을 읽거나 좀 생각을 좀 좋은 데 가서 해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 사막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니? 막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이야? 탄생하는 공간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강렬한 태양과 물도 없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막은요 죽음과도 같은 공간인데요. 화자는 어디를 가자고 합니까? 사막을 가자고 하거든. 어떻죠? 굉장히 상황이 역설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극한의 그런 상황에 가서 장소에 가서 한번 생명이 무엇일까? 왜 사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백일 즉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가요 불사신같이 장렬하다. 장렬 어떻죠? 아주 뜨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극한 상황이야. 근데 거길 가재. 일체가 그러니까 일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일체가 모래 속에서 사멸해. 사멸하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야. 사라진, 영겁의, 허적의. 영겁의 시간은 오랜 시간이야. 오랜 시간. 자, 그 장소를 상상을 해보자 얘들아.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모래가 되기까지의 모든 오랜 세월 동안 뭔가가 죽고 계속 지나고 죽고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떻죠? 그 공간은요 굉장히 허무하고요 적막한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 곳에 생명과 삶의 본질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 가보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굉장히 어떻죠? 살려고 하면 오히려 오아시스 같은 곳에 가는데 이런 곳에 간대요. 굉장히 상황이 역설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거기에 가면 오직 알라의 신만이 알라신 누군지 알죠 얘들아? 네, 이슬람교의 절대신입니다.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자. 오로지 거기에 알라신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절대자 신을 상징한다라고 보세요 얘들아.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열사 어떻죠? 아주 그 해가
내리쬐는 그런 극한의 공간, 즉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 근데 거기에 끝이래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 공간, 극한의 공간.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래요? 오로지 누구만이, 알라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공간이래요. 그러면 그 공간에 내가 가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라신처럼. 뭐 할 수 있죠, 얘들아? 뭐 할 수 있어요? 네,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뭘 찾을 수 있겠어? 내가 항상 궁금했던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누구처럼? 네, 알라신처럼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 열렬한 고독이래요. 자, 그러니까 극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극심한 상황, 극한의 상황.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누가요? 화자를 얘기하는 거. 화자가 그 사막 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마치 알라신 마냥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막 고민을 해본대요. 인간은 왜 살지? 되게 어떻죠? 화자의, 그렇지, 의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거래요.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된대요? 나를 알게 될 거래요. 즉, 그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즉 뭐예요? 내가 찾고자 했던 뭐를 알게 될 거래요? 네, 본질적 자아를 찾게 될 거래요.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사는 건지 본질적 자아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리하여 나의 생명이란 계속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본질적 자아입니다.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화자가 추구하고 이미 깨달음을 얻은 본질적 자아입니다. 자, 추구하는, 여기서는 깨달은 거죠. 삶에 아마 그 답을 얻은, 즉 자아를, 본연한 자태, 내가 화자가 원하는 건 이거야.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내가 만약에 못 배우게 된다면 그 깨달음과 답을 얻은 본질적인 자아를 찾지 못하거든. 난 어떻게 할 거라?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는 사막 언덕이죠. 사막 언덕에 뭐가 될 거래요? 후회하지 않는, 회한이 후회예요. 후회가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뼈가루로 남겠다라는 얘기예요. 백골은요, 뼈가루 얘기하는 뼈가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자는요, 항상 인간은 왜 살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궁금해하고요. 항상 자기는 깨닫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자고 합니까? 네, 사막에 가재요. 사막은 어떤 공간이죠? 극한의 공간이에요. 그 무엇도 살 수 없는 아주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극한의 공간에 화자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뭘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즉, 뭘 깨닫는 거죠? 삶의 본질을 통해 진정한 내가 누군지야, 자아를 깨닫게 될 것이래요. 근데 만약에 얻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뭐가 될 거래요? 백골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반드시 나는 이 본질적 자아, 즉 삶의 본질을 깨닫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의지적인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그 에베레스트 산 등산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산들을 가는 그 등산가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 하는 말이 그거야. 자신을 이런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게 되면요, 자기를 느낄 수 있대요. 내가 왜 사나. 그리고 삶이 소중해지는 게 더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직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어. 뭐 이런 느낌인가? 롤러코스터를 막 탔단 말이야. 무서워. 그럼 내가 생각을 해.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게 뭐지? 나 이러면서 벌 받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이 너무 순간 소중해져. 그래서 막 롤러코스터 탈 때 그 안전바 있잖아. 그럼 엄청 세게 붙잡거든. 그 순간 나는 살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그득해. 물론 지금 화자는 그런 상황,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 가서 삶의 본질을 느껴보고 싶고 찾고 싶다라는 화자의 간절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나타냅니다. 의지적이고 결연하다는 건 결심이 쓰다. 어조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사막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의미예요.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극한의 공간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식구의 의미는 아라비아 사막, 영겁의 허적, 병든 나무, 열렬한 고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겁에 허적거린다라는 거는 아주 오랜 세월 시간 동안 극한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병든 나무가 있다는 현실의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열렬한 고독은 강렬한 어떤 고독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의 일행과 1년의 3년의 그 행의 나는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현실 속에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3년의 3행과 4행의 나는요. 본질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별해 볼게요. 다시. 자, 여기서는 아직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는 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는 화자가 되는 거죠. 역시 여기에서도요. 잠깐만. 자, 아직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는 화자 여기 일행하고요. 여기 지금 사막으로 나는 가자. 아직 자기 못 찾은 거야, 얘들아.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자, 3년의 마지막 행. 나의 생명이란 여기도 아직 깨달음 얻지 못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역시 여기서도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를 찾지 못하는 나를 의미하는 거야. 좀 헷갈리죠. 그러면 본질적인 자아를 찾은 나는요. 이렇게 또 구별을 해볼까? 3년의 3행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여기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것이니 라는 부분과 또 어디 있을까요? 3년의 4행 볼게요. 3년의 4행. 3년에 아이고 이 부분도 깨달음 얻는 거 맞네요. 얘들아.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다. 자, 다시 아직 시적 화자, 아직 자기가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나는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 아직 나의 지식이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나는 가자 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구별하면 오히려 더 쉽겠다. 이렇게 구별해서 본질을 찾은 나와 본질을 찾지 못한 나 이렇게 해서 구별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의 시상의 전개 방식을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지적인 자세를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